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청와대는 잔뜩 업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이 22번째라고 합니다. 22번이라고 합니다. 이번 22번째 통화가 사실 워싱턴까지 발바닥에 땀을 흘리며 코트를 날리면서 찾아가도 2분밖에 통화할 수 없었던 그때의 상황에 비하면 청와대로서는 대단한 승기를 잡았다는 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내보내는 내용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서 한미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그를 위해서 미북 간의 비핵화를 제대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트럼프가 기대한다. 대충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트럼프가 전화했을까요? 분명히 북한 문제 언급은 했습니다. 트럼프가 전화한 이유는 북한 문제 언급에 대해서는 저는 세 번째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역할이 별로 안 남아있다는 걸 트럼프가 너무 잘 압니다. 김정은이 미친 듯이 길길이 뛰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지랖 짓 그만해라. 뭐 그보다 더 흉흉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수장이라는 대통령에게까지 악담 내지는 하여튼 흉한 소리를 내뱉었는 게 김정은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능력도 불신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전화한 그걸 트럼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를 위해서 김정은이 날뛰지 말도록 네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은 트럼프가 대화한 내용 중에는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것은 마지막 그리고 가장 적은 포션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고 가장 많은 포션을 쓰는 건 뭐냐? 첫 번째, 왕이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둘이 앉아서 무슨 쑥떡 공론을 했나? 트럼프가 그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언론에 내보내는 건 뭐냐면 사드 문제도 우리가 언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한반도 평화체제만 얘기했습니다.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서 한중 간에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서로 협력할 때다. 또 왕위 분양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그 중요한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이 중요한 때다. 왕위는 정확하게 그걸 지금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제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제때라는 표현에 트럼프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한국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뭔지 트럼프는 왕위가 제때 한국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트럼프는 몹시 궁금한 겁니다. 사실 사드 얘기도 왕위가 중국 돌아가서 터뜨리고 난 뒤에 우리도 사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드보다 더 큰 문제는 진짜 핵심은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중장거리 미사일을 필리핀, 일본, 한국에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INF 조약 사실 핵전력 중장거리 핵전력 협력 조약을 파기하고 난 뒤에 8월달 미국은 파기했습니다. 파기한 이유가 미국의 직접적인 파기 이유가 사실은 소련이 그 조약을 안 지킨다고 러시아가 그 조약을 안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그 조약에서 서로 조약의 제한 때문에 더 이상 개발도 못하고 실험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향해서 또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향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진 트럼프는 러시아와 그 조약을 철폐했습니다. 조약에 탈퇴하고 난 뒤에 탈퇴한 이유가 짧게 얘기하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중장거리 사거리 500에서 5,500km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너희들 나라에 배치해라. 이 제안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의 입장은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여론 눈치 보느라고, 반미 주자들의 여론 눈치 보느라고 우리 정부는 지금 NCND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노한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여기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왕이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한 얘기가 한중 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때에 협력해야 된다. 그것도 안보와 경제에서 협력해야 된다. 한국이 뭐 때문에 주한미군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방위분담을 이렇게 엄청나게 요구하는 미군을 붙들어 두려고 하느냐. 그걸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으면 훨씬 더 우리가 한국이 편안해지고 중국이 너희를 보살펴 줄 건데, 이게 왕위의 메시지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이게 메시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문정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 특보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주한미군 내보내면 중국이 대신 핵무기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냐? 완전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미국이 이거 이때 개입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또 할지 모르겠다. 중장거리 미사일 일본은 배치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정리라. 그리고 왕이가 왔을 때 너는 뭐라고 배치하지 마라. 사드도 배치하지 마라. 추가 배치하지 마라. 그건 2017년 10월 31일 강경화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사이에 주고받은 얘기로 강경화 장관이 우리가 산무를 하겠다고 예스를 해준 겁니다. 그 산무라는 것은 추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 한미 공동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안 하겠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 세 나라의 삼각 군사 동맹을 안 맺겠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할 짓이 아니죠. 월권이죠. 직권 남용이죠. 예스라고 해준 겁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데 예스 해준 겁니다. 왕이가 온 거는 그 사드에 대해서 전번에 2017년 10월 31일 강경화 약속해 놓은 것을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과 추가가 아니라 미국과 공동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 동맹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대통령 입에서 받으려고 온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미국이 너희들에게 일본에게 제안한 것처럼 중장거리 미사일 받아들이는 것을 한국에게도 반드시 제안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걸 왕이가 선수치고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그 다음날 전화했는 내용이 한 이유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중장거리 받을 거냐 말 거냐. 왕이하고 무슨 얘기했냐? 2017년 10월에 너희들이 예스한 걸 그걸 그대로 지키겠다고 왕이하고 약속했냐? 그거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거 따지려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겠어요? 정신 차려. 엉뚱한 짓 하면 그냥 안 둘 거야. 트럼프와 통화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중동에 가 있는 4천 내지 6천 명 순환 배치할 때가 되면 바로 한반도로 되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우파 내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한미동맹은 확고하니까 엉뚱하게 중국과 손잡고 한미동맹 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아이디어를 슬쩍 대통령 특보 입을 통해 가지고 내뱉는 것도 외설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고 지연작전하는 것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김정은이 왜 이래 설치냐? 북한이 어떻게 돌아갔냐?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김정은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북쪽에 대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당신이 나서서 김정은이 좀 설치지. 김정은이 직접 안 설치더라도 밑에 부하들을 통해가 지금 그것도 뭐 최선희 같은 최룡해나 최선희 입을 통해가 계속 내뱉고 있는 이 헛소리들 안 나오도록, 그리고 김정은이 몸이 안 좋고 자기의 진짜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도리어 우발적인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신이 그걸 중간에 들어가 제발 우발적인 폭발이거나 우발적인 도발은 하지 않도록 귀띔을 해줘라. 그 끝에 붙였을 겁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앞쪽 부분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지금 더 급한 게 한반도의 우발적인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우발적인 사태는 김정은이 대도 안 했는 걸 가지고 미사일 시험, 엔진 시험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2017년 11월 29일 했던 것처럼 지도에서 고함도 없애고 지도에서 미국도 없애겠다라는 그딴 짓을 되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맥락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야, 내 대선을 코앞에 놔두고 김정은이 네가 엉뚱한 짓 이렇게 내한테 협박을 가하거나 ICBM 발사한다라는 이거 엉뚱한 짓 하면서 엉뚱한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는 너는 가루도 없다.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해줘. 그리고 그게 내 의도야. 섣불리 까불지 마. 그러니까 당신이 김정은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도방정 떨지 말고 있으라 그래. 충동적인 불장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김정은하고 둘이 앉아가 당사자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한다고 떠들잖아.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하려면은 김정은이 정말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하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경건망동해서 안 돼. 그거는 트럼프 메시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일맥상통하게 뭐라 했어요? He's a clever guy. 김정은이 영리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짓 안 할 거야. 그리고 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사일 발사, ICBM 시험 발사는 이딴 짓은 안 할 거야. 그 뒤에 물론 말은 안 했지만 트위터에서는 안 썼지만 최소한 지 죽을 줄 알면 그 짓은 안 할 거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트럼프의 트위터에서는 많은 것을 잃는다 했습니다. 그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국물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은 하나도 우리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부드러운 파트너로서의 고맙다, 네가 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위해서 중간 운전자 노릇을 해달라, 조수 노릇을 해달라, 중간자 노릇을 해달라라는 그런 어조의 메시지가 아니고 정신 차려. 중국 쪽에 가 붙을 생각하면서 중국이 중장거리 미사일 미국이 주더라도 받지 말라 하는데 네가 거기 예스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북한에도 분명히 얘기해줘. 김정은 경거망동하면은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이번에는. 그럼 그 피해가 바로 한반도에 오는 거야. 세 번째, 김정은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파악해봐. 지금 북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찰기를 이렇게 공중에서 날리면서 일주일에 8차례나 정찰기를 돌릴 때는 그거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한국도 우리 이상 수준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정보 파악 제대로 해서 우리들과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에게 바로 피해가 돌아올 거야. 그건 미국이 직접 가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너에게 주는, 김정은이 사실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같지만 바로 피해를 누가 입나? 너들이 입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을 다 제대로 알고 골라서 협조해. 양다리 작전도 치지 말고, 중국과 미국 사이 양다리 작전도 치지 말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 들어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역할을 해. 이런 얘기하느라고 30분을 쓴 겁니다. 문재인 당신이 똑똑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 말로는 이런 외교적인 미사여구였지만 진짜 핵심은 갈 길이 험하다. 제대로 파악하고 동맹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겠지라는 게 트럼프의 전화 내용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은 분들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그리고 건설적인 댓글 토론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